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는 내일 한 차례 더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고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저는 추가 소환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단식 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서를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국면 전환용 소환조사 쇼를 벌이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요. 소환을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었고요. 검찰이 일단 내일 12일 다시 한번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당에서는? 일단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12일째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환해서 조사한 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 검찰 입장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도 다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사를 뭐 단식을 10일째 한 날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우리 국민들도 다 받고 실제로 얼마나 지금 이제 지쳐가고 있는 일을 봤는데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 보면은 좀 검사가 또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대표가 이런 식의 저런 좀 출신도 그렇고 사업자에게 내가 왜 100억이 넘는 돈을 대납을 시키고 하겠느냐. 스마트팜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만 그건 현금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이미 다 아시죠. 그건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김성태 회장이 줬다고 하는 그 다음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네. 8억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300만 달러는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5번째 소환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검찰이 원하는 날짜가 내일인데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의사는 있는 거고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것도 검찰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네. 대표가 당당히 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토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서에 날인하는 걸 거부하고 퇴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소환 조사를 안 받은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식을 두고 명분 없는 단식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라는 얘기가 초창기부터 나왔던 것은 네.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들은 애당초부터 계획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텐데 그 악화되는 일정 즈음에 맞춰서 소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 소환 조사를 차일피일 회피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방탄 단식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애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소환 조사를 미루게 되면 결국 국회 일정들은 이제 국정감사 등으로 들어가면서 본회 일정이 나중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더라도 네. 그 청구에 대한 일정들이 다 틀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의 단식이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끌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엊그제 있었던 토요일에 이 날인 거부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날인을 거부해서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6차 소환 이재명 대표 응합니다. 검찰이 오라는 날짜에 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발표될 겁니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단식이 12일째가 오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뭐 정치인을 떠나서도 그렇죠.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5번째, 6번째 소환을 이렇게 일일이 응하고 있는데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피하는 겁니까? 그게 방탄입니까? 그 얘기 좀 다른 데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분도 소환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 가까운 분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불러서 조사 한번 해보시고 한동훈 장관 국회 오실 때마다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를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던데 한 장관이 지난해 7월에 국회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곧 결과 낸다고 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결과 냈습니까? 소환 조사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단식 하든 안 하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 가서 받으러 간 사람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폄훼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단식의 명분이 없습니까? 길어지지 않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직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민생 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왔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기한 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그 퇴행을 막아보겠다는 단식을 너무 그렇게 조롱하는 건 저는 그 우리 국민들 많이 호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내일 다시 한번 나오라고 소환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내일에는 응하는 걸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방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다 받고 구속영장을 또 청구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방탄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까? 일정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8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원래되는 일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이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된 의혹들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9월 달로 수정돼서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요일에 조사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날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하루 이틀 다르게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최고위원회에도 참여하지를 못할 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으니 내일 만약에 검찰 조사에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 조사 없이 영장을 친 검찰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맹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 나왔던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또 다른 결의 목소리들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가능성들까지 점쳐지고 있는 터라 이 모든 일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건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중간에 그런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피해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수사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단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강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단식 농성으로 다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단식 투쟁하는 천막에 자주 있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좀 누워 계시고 했는데 어제 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제 다시 천막으로 나오실 때 모습 보니까 불과 하루 차인데도 확연할 정도로 얼굴 낯빛도 그렇고 네. 많이 기력이 정말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오래 했던 분들이랄지 의사들 얘기가 처음 시작을 하면은 한 초반 한 5일 정도는 네. 스스로 이제 지방을 태우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태우는데 지금 12일째를 넘어가면 이제 장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태우는 기간이라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 대표의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11시간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내일 또 2차, 6차죠. 6차 조사하면은 저는 검찰이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지금 이런 뭐 수사가 늦어진다는 걸 걱정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6월에 본인은 이 불체포 권리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쓰지 않겠다고 대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교섭단체 대표선을 통해서.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제발 쳐달라. 정말 제발 쳐달라고 했어요. 네. 영장 치면은 판사 앞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그래서 판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시킬 거고 혐의가 없으면 기각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당당히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기 기간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당시에 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를 언론에 대고 하면서도 영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기국회 이제 100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민주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야당 알겠습니다. 대표와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오늘입니까, 대변인님? 예, 지금 막 나오고요. 저도 저 뒤에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와서 단식을 좀 멈춰달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혹시 천막을 방문할 계획 예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당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김기현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이 정치적 목적, 단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는 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 자리에 가서 함께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오해 섞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고 특히나 토요일에 있었던 서명 날인 회피 같은 경우로 점점 더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 목적들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도 없었습니까 혹시? 네, 특별하게 뭐 최고위내에서 논의는 없었습니다만은 뭐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뿐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또 청취하고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뭐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입장에선 누군가는 좀 테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나 이제 우리 김치호나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뭐 제 주장이 못마땅하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어제는 광기정 광주시장이 대표 천막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정무수석 할 때 네. 당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예.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예.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이 있었어요. 뭐 없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기정 수석을 단식 초반부터 매일 보냈답니다. 매일 보내서 황 대표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대통령한테 전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건강 생각해서 풀어주십시오. 본인이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기정 시장이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제가 기자랑 직접 겪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그걸 놓고 단식을 할 때 당시 민주당의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고유 인사가 기자들 피해서 만나러 계속 갔습니다. 가서 특검의 조건을 놓고 협상을 했고 예. 청와대를 설득해서 결국은 단식을 풀어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 목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적입니까? 적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죠. 그리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해야 될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본인이 움직이기가 힘들으면 아무 말도 좀 하지 마십시오. 매일 입만 열면 단식 쇼라고 하고 조롱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상식상 정치 앞으로 안 할 겁니까? 뭐 대한민국 국정 안 할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국기를 끊고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분을 그렇게 폄훼하지 말고요. 네. 본인이 하기 힘들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의 네. 자세는 아니다. 여당 대표의 자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지난 7일 날 출석해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고위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김만배 씨, 신학님 전 위원장, 뉴스타파가 공모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일단은 신학님 씨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2022년 3월 4일에 6개월을 묵혀두고 있던 그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건넵니다. 네. 시점상으로 매우 공교롭죠. 그리고 그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임 검사가 이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같은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정리가 돼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바로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3월 6일 저녁에 그 내용들을 보도했을 때는 제목부터 네. 김만배 육성 파일 그리고 여기에 박영수,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끄집어서 네. 저축은행 사건 등에 대한 무마 이 내용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도에는 거짓, 왜곡, 허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우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핵심적인 조우영 씨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터뷰를 했다면 탐사보도 전문이라는 채널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내용 없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거 바로 목전에 여과 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따라와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도한 이 언론 등에 대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또 꼭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전 그 해 2월 21일에 네. 보도했던 JTBC 같은 경우에는 네. 조우영 씨 인터뷰를 다 들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왜곡 그리고 거짓, 조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뭐 살인, 사형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셋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위원장 뉴스타파가 공모를 했다면 사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그 녹취 내용이 중간에 조금 드러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왜곡이 없어도 될 정도로 공모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곡이 없어도 될 정도로 예, 공모했다면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녹취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곡을 해야 될 정도로 녹취를 해놨다가 보도를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김만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했던 수많은 메시지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형이 저 멀리 광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일당들, 조우영 씨 등에게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 대통령 선거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늘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씨의 발언에는 항시 내가 나중에 했던 내용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을 늘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왜 신학님 씨에게
1억 6,500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책을 샀는지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예.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 즉각적으로 만난 뒤에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기록들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게 단순히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국민들께 밝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예. 김기현 대표 말씀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네.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울산시장 선거를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 가족들이 엄청난 압수수색 등에 대한 내용들을 강제 수사를 당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쁜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매도가 돼서 울산 정가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허위 공작선거로 인해서 그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 서보지 않은 분들이 쉽게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누구보다 김기현 대표의 좀 단어랄까요? 그런 게 좀 수위가 높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여당 당대표로서는 참 쓸 수 있는 용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오늘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당명을 비꼬아서 망각의 힘이라는 기사를 썼겠습니까? 2021년 9월인가요? 당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이른바 가짜뉴스랄지 이런 왜곡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할 때 언론단체들도 물론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원내대표가 김기현 지금 당대표입니다.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지요. 그래놓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가 반역죄라고 합니다. 사형감이고 1급 살인죄고 이건 비판 언론을 옥죄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 따지면 지금 여당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가 딱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대선 때 가짜뉴스가 너무 네. 많았었는데 딱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만배 씨와 신양림 씨가 서로 무슨 공모했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선 직전에 국감장에서 제보자, 국민의힘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둔 조폭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전달자, 국민의힘 당시 선대위의 부위원장입니다.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변호사. 그다음 폭로자,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반나절도 안 돼서 가짜 뉴스로 드러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희대의 가짜뉴스 정치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했습니까? 1급 살인죄라고 했습니까?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당시 이걸 국민의힘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감장에서 그냥 폭로를 했고 기자들은 기사를 속보로 썼습니다. 네. 수백 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가짜로 드러나기 바로 직전까지. 하지만 당에서 저희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신뢰성 높은 야당이 국회의원이 지금 여당이죠. 폭로를 할 때는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쓰는 겁니다. 속보 경쟁하기 때문에. 그 언론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이 의원은 뭐 그대로 지금도 국회의원 합니다. 왜 그 제명 안 합니까? 그쪽 당에서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전 72분 녹취록을 다 들어봤습니다. 네.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셨죠? 예, 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 그 대통령 홍보수석이 대통령실에 전 국민 들어봐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이게 허위 인터뷰일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저 인터뷰 많이 해봤으나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72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후보 나오는 걸 3분만 얘기하자. 예. 미리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신양림 씨가 몰래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의 여당이 언론을 향해서 재갈 물리듯이 하는 행동들은 예. 적절하지 않다.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반론기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선후배가 만나서 할 얘기가 대장동밖에 없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예, 마지막. 네. 일단 민주당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요. 3월 6일에 나왔던 뉴스타파의 보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2월 21일에 보도했던 JTBC의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JTBC 같은 언론 매체는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갖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그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한 국회의원의 그 당시에 이 발언을 갖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가 모든 내용들을 뒤따라가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대변인으로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졌네,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팩트 체크를 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있는 그 당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이거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네. 확인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곧장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알겠습니다. 언론 같은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을 있고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칩니다. 하지만 2월 21일은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대고요. 네. 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커피 한 잔으로 무마시켰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대통령 선거 끝나는 날까지 시시각각했던 게 민주당 선대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걸 따라간 일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이 두 가지는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반박을 조금 해야긴 해야 되는데요. 1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예. 그 언론과 그런 물어보는 것 자체는 네. 언론 보도와 민주당이 무슨 연관성 있는 것 같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엉뚱한 폭로를 했죠. 한 거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일단 밝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네. 당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 시행사 대표와 조우영 씨도 2014년에 경찰에 가서 네. 검찰 대검 중수부에 가서 이 대장동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당시 수사 안 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모든 것이 설명이 될 네. 겁니다.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이게 억울하다면은 지금은 찬성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검으로 밝히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딱 1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이제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이 될 거다라는 분위기겠죠. 분위기.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혹시? 지금? 네, 경선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런 분위기라고 언론 보도가 돼서 또 예. 다른 후보인 김진선 후보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이거 분명하게 경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아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후보 등록이 있었는데 3명의 후보 다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략 공천을 한 상태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김기현 대표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공천하기로 결정한 만큼 전략 공천이 아닌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치고 또 여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경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그 절차들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을 좀 새롭게 뭐 이길 수 있게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를 앞제 내년 4월 총선이고 10월 달에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청장 선거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언론들은 당연히 서울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겠죠. 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서 중도층들의 향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선거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텐데 만약에 투표율이 3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역 진영에 대한 결집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공천 이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 책임에서 또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서 당이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 텐데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라디오 나가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같이 나가셨잖아요, 그죠? 출연했습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을 정확히 6개월 정도 남기고 서울 시내 구청장 선거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보면은
저는 결국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후보로 네. 저는 이번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에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사면 복권을 시켰겠습니까? 저는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뭐 저도 건너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을 볼 때 했는데 이게 결국 강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선거로 강서 구민들의 혈세 40억 원이 사용됩니다. 네.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저렇게 떳떳하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부정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공천하는 여당. 글쎄요. 알겠습니다. 저만 불편할까요? 우리 네. 국민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적으시던데 혹시 반론 1분만,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유재수 감찰부마 예. 건에 대한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 부분 분명하게 유죄로 판단됐던 일들이 공익제보자로서의 분명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서 이 전 대표 얘기 잠깐 꺼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를 치렀을 때 본인 지역의 노원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뺏겼습니다. 네. 인근에 있는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단체장 승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던데 이게 명확하게 있는 전체 선거를 두고 공평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전략 공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표심을 알아볼 수 있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판은 좀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